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주식 대결 시리즈의 세 번째 홈디포 대 로우스의 대결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두 주식은 많은 분들에게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두 회사는 가전, 데코, 공구, 가구 같은 그런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판매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두 회사를 공부하고 영상으로 준비했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냥 뭐 무작위로 한 건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은 일단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더욱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두 개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단은 이 홈디포는 저점 대비 91.3%나 상승했고요. 로우스는 무려 144%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는 60% 정도 상승했으니까 두 기업 모두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회사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일단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감성으로는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도 많고, DIY라고 Do It Yourself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집안을 수리하고 뭐 좀 리모델링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참에 그동안 못했던 집안 곳곳을 좀 수리도 해보고 인테리어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홈디포와 로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보시면 인테리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LG 하우시스, KCC 글라스 이런 기업들 보면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더 크게 좀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개량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음, 홈디포와 로우스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2차 웨이브, 뭐 3차 웨이브가 이제 생길 거라고 보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한동안 더 지속될 거라고 보면은 홈디포와 로우스를 지금 시점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시리즈와 좀 비슷하게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물음표, 기타 재무, 투자 아이디어와 리스크, 배당 매력, 주가 퍼포먼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홈디포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홈디포는 197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인테리어 및 공구 판매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29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40만 명 이상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우스는 이제 홈디포 이에서 세계 두 번째로 큰 주택 수리 및 공구 판매점이고요. 홈디포보다는 무려 50년 넘게 먼저 설립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홈디포와 거의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공구나 가전, 데코레이션, 가구 등 이제 주택 수리나 인테리어 관련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이 두 기업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좀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 1점씩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파워인데요. 이전에 제가 경제적 해자를 분석하는 영상에서 브랜드 파워는 기업에게 있어서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브랜드 파워는 홈디포와 로우스가 속해 있는 이런 과점 시장, 그러니까 과점 시장이 뭐냐면 몇몇 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통신사가 대표적이죠. 세 개의 기업이 다 해먹는 시장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홈디포와 로스가 둘이 거의 독보적으로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점 시장에서는 이 브랜드 파워가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소수의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이 버티고 있으면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파워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보시면 홈디포는 21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스는 63등에 랭크되어 있죠. 그리고 마켓쉐어,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홈디포가 34.3%, 그리고 로우스는 24.8%로 각각 1, 2위를 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브랜드 인지도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홈디포는 우수한 이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로스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 점수가 뭘 나타내냐면 평균적으로 고객이 분기당 이 매장에 방문하는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6이면은 제가 홈디포에 분기당 2.6번을 간다는 거고요. 2.29는 이제 로스에 2.29번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로열티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홈디포가 가장 우수한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있고, 로스는 3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홈디포가 더 높은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광고 비용 비중만 봐도 이 파란색의 로스인데요. 로스가 확실히 홈디포보다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디포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과 고객 충성도를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홈디포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로스와 격차가 상당하다라고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브랜드 파워에서는 홈디포에게 1점을 줬습니다. 자, 이제 재무를 좀 볼 텐데요. 보통 제 영상을 좀 분석해보면 이 재무 파트를 많이들 넘어가시더라고요. 재미가 없기도 하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기업 분석할 때 재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재무 분석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재무 상태표에서 현금과 이제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홈디포가 전체적으로 확실히 로스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격차가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저는 기업이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나쁠 건 없다, 최소한 나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동 비율인데요. 유동 비율은 이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서 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 단기 부채를 얼마나 잘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이제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홈디포가 전체적으로 로스보다는 좋은 유동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보면은, 이거는 장기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고요. 기업이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부채를 끌어쓰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홈디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자본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아주 불안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반면 로우스는 15%보다 살짝 아래에 아주 안정적인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홈디포가 2점, 로우스가 1점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 부분인데요. 먼저 매출을 보면은 홈디포가 로우스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좀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기업 규모가 다르면 당연히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이 당연히 매출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성장률도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볼 때는 그래도 둘 다 좀 최근에 하락세 있거든요. 그래도 홈디포가 로스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홈디포에게 좀 플러스를 줘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제가 기업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제 매출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는 홈디포가 확실하게 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이거는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의 마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 비중을 좀 보는 건데, 여기서도 홈디포가 상당히 더 높지만 최근에는 이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좀 보면은 앞서 저희가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반대로 로스는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거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빨리 늘어나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비슷하게 홈디포가 절대적인 수치는 더 커요. 근데 성장률을 보면은 여기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홈디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로우스는 반면에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확실히 로우스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는 홈디포가 4점을 가져가지만 이 성장성 면에서 로우스가 더 좋기 때문에 2점을 가져갑니다. 현금 흐름표에서는 사실 이 두 기업을 분석할 때 너무 자세히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홈디포가 마찬가지로 앞서 저희가 했던 재무 분석이랑 거의 유사한 양상인데 홈디포가 절대적인 수치는 더 커요. 근데 이 마진을 보면은 프리캐시플로 마진도 마찬가지로 홈디포가 더 큽니다. 그래서 홈디포 마진이 상당히 좋거든요. 13%면 굉장히 좋은 마진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로스는 좀 아쉬워요. 4%면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수치인데,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는 홈디포가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재무 기타, 이거는 제가 이제 기타로 좀 분리하긴 했는데, 왜냐면은 앞서 이제 재무 상태표나 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에 좀 약간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몇 가지를 좀 더 보고 싶어서 좀 억지로 좀 끼워 넣었고요. 먼저 ROIC인데, ROIC는 Return on Invested Capital의 약자로서 세후 순영업이익을 영업 투하 자본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 투하 자본은 이거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 실제로 투입된 자본 규모를 말합니다. 그 기업의 자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고, 세후 순영업이익은 영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다 떼고 나서의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업 활동에 실제로 기업이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홈디포가 로스보다 아주 크게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지표에서는 홈디포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홈디포는 좀 줄어드는 반면에 로스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도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아무리 힘들고 망해도 그 차입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내야 돼요. 이자는 계속 내야 되니까 이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자 보상 비율도 홈디포가 더 좋아요. 로스보다. 이 13.03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으로 지금 내가 내야 되는 그런 이자의 13배까지 커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로스도 안정적이에요. 뭐 9.16이면 사실 안정적인 편이에요. 근데 홈디포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 재무 기타에서도 홈디포가 2점, 그리고 로스가 0점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1부 여기서 좀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저도 힘들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1부를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